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귀신을 부르는 그런 것들을 바로 강령술이라고 부릅니다. 뭐, 흔히들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강령술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하지만 오늘 들려주실 강령술은 아마 공개가 많이 안 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강령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백묵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강령술인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맞나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와,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마 아예 공개가 안 됐을 거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어디 떠돌고 다니는 공개된 그런 것도 아니고, 내용 속에 나올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방금 돌비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는 방법은 제가 오픈을 다 할 거예요. 돌비니까 네. 이제 저랑 같이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다 보니까 하는 방법은 다 오픈을 할 건데 마무리 비방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어, 돌비님 한테도 알려드리지 않았고 이제 이거의 뒷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릴게요. 그거 괜히 그 저승차사 만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백묵님, 100번 말하면 예, 뭐합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한 8년 전쯤 일입니다. 이게 이제 낮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저녁에 배달하고 마치고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술 마시는 1살 위에 형님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형님이 그 만화 미래소년 코난 그 캐릭터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야기 끝까지 이제 코난 형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정말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형한테서. 그래서 보니까 코난 형의 어머니 장례 문자더라고요. 그 분명 며칠 전에도 이 형이랑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형님이 제가 집에 데려다 줬을 때 어머님한테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같이 등싸대기를 맞았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날 네네. 며칠 전에도.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전화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형이 외아들에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셔가지고 외아들에다가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혼자 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도 되고 회사에 이제 급하게 상황 설명하고 이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님 말 준비도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링 거 맞으면서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 제가 딱 갔을 때가 장례식장 막 방을 잡고 세팅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누구 하나 도와줄 손이 없었던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리저리 돕고 있다 보니까 형님이 정신 차리면서 저를 딱 이제 잡더니 바로 아휴 우리 못 자나 하면서 막 대성통곡해요. 뭐. 다시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제가 다독여주면서 어째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날 새벽 출근길에 네. 운주 차량에 좀 잘못되셨다더라고요. 저도 자주 뵙고 하던 분이다 보니까 같이 한참 펑펑 울었죠. 그렇게 장례 다 치르고 한 보름쯤 지났나? 저녁에 이제 배달하는데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예. 그 사이에 자주 연락해갖고 밥 먹자, 술 먹자 해가지고 좀 같이 제가 좀 케어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혼자 있고 싶다 해가지고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출근을 하니까 왜 벌써 나왔노? 좀 더 쉬다 오지 이래 하니까 먹고 네. 살아야지 이러면서 장례 끝까지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마치고 이제 술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일 마치고 술 먹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님 집 가서 먹자 이래가지고 코네 형님 집으로 갔죠. 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층에서 이제 구름과자 한 대만 먹고 가자 해가지고 구름과자 먹고 있는데 그 코네 형 집이 4층짜리 빌라에 3층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해요. 저 혼자서 3층 쪽으로 형님 쪽으로 시선이 싹 가더라고요. 근데 형님네 문 앞에서
검은 실루엣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데 그 모습이 그 형님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뭔가 팍 튕겨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속으로 저거 뭐고 어머님이면 집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 낀데 그냥 장례식장에서 따라온긴가 싶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코나 형님한테 형님 맞다 집에 소금 떨어져 소금 사오라 했는데 깜빡했다면서 이거 안 사가면 욕 진짜 많이 먹는다고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좀 사러 가자 이래갖고 굵은 소금 사가지고 다시 형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문 앞에 하나가 아니고 한 4-5줌 정도 보일 정도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또 똑같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튕겨져 나오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욕을 했죠. 저 삐리리 것들 힘든 사람한테 뭔 짓거리 하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냐면서 형님 뒤에서 몰래 소금 한 움큼 손에 쥐고 형님한테 형님 배 갑자기 배 너무 아프다. 급성 장트라플 왔다면서 죽겠다면서 비번 빨리 가르쳐 달라 해갖고 비번 들어갖고 후다닥 뛰어 올라가고 소금 뿌려대니까 야들이 갑자기 쑥 사라지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뭐지 싶기도 하고 그냥 문 열었는데 딱 정말 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발 앞에 어머님이 우는 모습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머님들이 저것들 못 들어오게 막고 계셨구나 이 생각 들어가고 너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묵내 살짝 들이고 화장실 간척하고 나와가지고 술을 먹었죠. 이제 그렇게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이제 이성의 끈이 막 잡힐락 말락하는 시기쯤에 코너 형님이 아니나 다를까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 엄마 딱해서 웃잖아. 우리 엄마 한 번만 진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아이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고 안아가지고 진짜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딱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그 시기가 이제 좀 소중한 사람들 잃은 지가 한 1년 정도 좀 됐던 시기여가지고 네. 너무 공감이 돼갖고 저도 막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다독여 주는데 갑자기 한기가 막 돌아요. 제 몸에 정말 미친 듯이. 예. 이게 막 정말 급속 냉동 당해가지고 죽는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추워요. 막 몸이 한기가. 근데 이게 내 피부 바깥이 추운 게 아니고 몸속이 너무 추워져요. 네. 그러면서 막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한테 형님 내 갑자기 몸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119 불러라 하는데 이 형님은 그냥 고개만 떨고 계속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제 몸에서 팍 튕겨져 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간단히 설명하면 유체이탈? 그런 식으로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닌 게 코나 형님한테 이제 말을 뱉기 시작해요. 형님 그리 어머니 보고 싶나? 내가 딱 한 번은 만날 방법 아는데 꼭 지켜야 할 게 있다. 그럴 자신 있나? 이렇게 형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오, 예. 그래서 코나 형님이 우리둥절하면서 뭔 멍멍이 소리고 그런 농담 하지 마라. 장난하나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아닌 그것이 더 역정을 내면서 장난 같나고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해볼래 말래 이래 하더라고. 예. 그래갖고 코나 형님이 이쪽야 본전 아이가 한번 해보자. 뭔데 이라고. 딱 그게 말을 하는 게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형님이 진짜 큰일 나고 어머니도 평생 구천 떠도실 기다. 그래도 들어볼래? 이게 근데 절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저는 뭐야. 뒤에서 그 장면이 보여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막 소리쳤죠. 아이 개삐리 같은 거사 니 누구? 니 뭔데? 형님 안 된다. 그거 하지 듣지 마라. 막 소리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닌 것이 이제 형님한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0시부터 3시 사이에 아무런 하얀 종이 위에다가 동그랗게 세속 비인 현신 안에 한문으로 적고 그 중간에 어머님 사진 뒤에다가 어머님 한자 이름, 태어난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적어가지고 놔두라. 그리고 저 세속 비인이랑 현신 안에와 사진에 적는 그런 글자들은 전부 다 형님 피로 적어라. 그리고 그 위에 초 올리고 형님 그 방 안에 문틈이랑 창문 틈에 소금을 뿌리는데 문틈에 한 10cm 정도 놔두고 빼곡히 다 뿌리라 이래 하고 그리고 이제 초를 킨 다음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생각으로 세속비인 현신 안에 이렇게 3번을 말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10cm 정도 남은 공간에다 소금 마저 다 뿌리고 초 끄고
잠을 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 비방법을 말을 해주고 다음날 꼭 비방법 해라고. 이건 무조건 한 번만 해야 되는 기다. 2번 하게 되면 사단 난다. 하고는 제가 갑자기 싹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또 저한테로. 예. 그래갖고 형님한테 와 이거 뭐고 막 악쓰면서 막 욕을 하니까 형님 무섭죠. 갑자기 막 뭔가 조근조근 말하다가 막 가르쳐주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형님 막 양팔 잡고 흔들면서 와 형님 방금 말한 거 듣지 마라 막 하면서 막 종이 갈갈 찢어버리고 하니까 형님이 안다 그냥 네가 내 슬퍼갖고 장난치는 거 안다. 그래도 그런 장난치는 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은데 한 번은 봐줄 테니까 그런 장난 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완전 미치겠는 거죠 완전히. 이건 뭐 어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귀신 들리가 이랬다 하면 뭐 미친놈 소리만 들을 거니까. 네네. 근데 뭐 형님이 이제 상황을 넘어가려 하는 건가. 와, 니 순간 막 진짜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겁나 무섭더라 이러면서 막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뭐 더 이상 말해봤자 진짜 뭐 이상한 놈만 될 것 같고 제가 그전에도 좀 술 먹으면 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말 터지는 게 조금 있었어요 항상.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뭐 말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뭐 그 뒤로 대충 넘어가갖고 막 남은 술 마저 먹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형님 집에서 잠을 자고 이제 회사를 갔고 저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배달하는데 출근했는데 형님이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코야 형님 출근 안 해요 이래 물어보니까 술병 났단다. 큰일 치르고 빨리 나온다 싶더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또 낮에 혼자 한잔 했는가 보네 싶어가지고 이래 넘어가고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또 술병 났다고 못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쎄한데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예.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연락을 했죠. 밥은 먹고 있나 뭐 많이 아프나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쉬고 싶은 거래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그냥 자기도 생각하기에 너무 빨리 복귀한 것 같다고 49제 준비도 해야 되고 유품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그 사고 처리도 해야 돼가지고 이러면서 그래가 그냥 넘어갔죠. 그렇게 한 보름 좀 지났나? 어느 날 꿈에 코난 형이 어머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 몰골이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막 온몸이 그 날카로운 그것에 막 갈갈이 찍히고 막 동물 같은 거에 막 물어뜯기가 그런 형상으로 너무 처참하고 피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다급히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니까 코난 형님 집이더라고요. 꿈속 안에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몰골은 또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그저 형님 집만 이렇게 가르치세요. 뭔가 빨리 가달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바로 코난 형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로 받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질감이 들면서 말투도 되게 어눌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데 좀 따라해보면 백모아 아침부터 뭔 일이고 이렇게 좀 계속 더듬어요. 뭔가 좀 잘못됐다 딱 촉이 바로 오더라고요. 예. 형님 별일 없지? 이러면서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에서 미안한데 내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 차마 형님 어머니 나왔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꿈에서 형님 집 나오는데 그냥 느낌이 안 좋더라. 형님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형님 답변을 딱 듣고 제가 잠옷 차린 그대로 신호 하나도 안 지키고 형님 집으로 날아갔어요. 진짜. 예. 아직까지도 그 단어 글자 하나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정말 그 이질감이 느껴지고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는 게 네, 안 그래도 며칠 못 나간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엄마 좀 돌봐야 된다. 근데 그 백무원 네가 전화한 김에 시간 되면 약 좀 사다 줄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예. 누가 들어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뭔 소리야.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이고, 했구나. 그래서 이 말 딱 듣자마자 진짜 크게 잘못됐다는 느끼지가지고 정말 일단은 침착하게 알겠다 형님 많이 편찮으시나? 내 약 사서 바로 갈게 한 다음에 저는 막 몸 미친 듯이 떨리는데 미친 듯이 달려갔죠. 도착해가지고 형님 집 앞에 갔는데 아침이라 그런가 집 앞에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에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막 들리는데 그 기담의 그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수백 명이 내는 소리로 들려요. 그냥 장터 장날처럼 막잡치걸 해가지고. 그래서 딱 문 열었는데 집안이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연가들인 거죠. 검은 연기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문 열고 딱 첫발 디디니까 갑자기 얘들이 일제히 저를 팍 쳐다보는 느낌이 딱 들면서 뭔가 흠칫하더니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와, 이 뭐지 싶어가지고 하는데도 이제 행님이 방 안에서 제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가. 예. 백몽아 왔나? 좀 들어와봐라. 지금 엄마 밥 먹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냅다 가갖고 문 열고 딱 첫 발을 딛는데 발에 막 소금이 미친 듯이 밟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눈앞에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이상한 거 들리가지고 막 상황 설명한다고 한문 적어줬던 그런 찢어놨던 종이를 하나하나 어디서 다 붙여놔가지고 그거 봐가지고 따라 적었는가 그 옆에다가 그 강령수를 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촛불 아직까지 켜져 있고 촛불이 얼마나 오랫동안 켜놨는지 뭐 켜놓고 또 갈고 이랬는지 촛농들이 이게 흘러내린 게 막 초 크기만큼 올라와 있어요. 와. 그리고는 이 형님이 바디필로 같은 큰 베개에다가 밥을 부으면서 엄마 좀 더 무라. 그래 빨리 낫지. 엄마 좀 더 무라. 아들이 이래 밥 차리려는데 안 먹네. 이래.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모습. 예. 그래서 바로 촛불 끄고 그냥 발로 형님 바로 까버렸죠. 예. 야, 이 또라이야 정신 안 차리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발로 바로 그냥 까버렸죠.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팍 방바닥에 이제 엎드린 채로 고개만 저한테 쓱 돌리는데 얼굴에서 검은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니 이제 그게 온몸을 휘감아요. 와. 그러면서 이제 형님 눈은 위로 까지집어진 건지 동공이 없어진 건지 그냥 흰자만 딱 보이는 상태에서 입에는 개거품을 막 벌벌 물면서 예. 여자 목소리를 내는데 뭐 영화같이 진짜 여자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 남자가 이래 있다가 뭐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자 같은 네. 톤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엄마 밥 주는데 치야 키 막 웃는 거예요. 와 근데 이때도 무섭다기보다는 또 너무 욱해가지고 이게 행님이라는 거를 잊어버린 채로 그냥 얼굴에 바로 그냥 죽방을 달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육실할 것이 어디서 한 사람한테 기 들어가갖고 난리냐고 당장 안 쳐 기 나가냐고 막 찢어 죽여버리니까 이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 검은 연기가 얼굴 부분만 싹 사라지면서 형님이 막 침토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컥컥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가 코나 형님이 저를 막 붙잡으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아유 백몽아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형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가르쳐 준 거를 했고 예. 진짜 그날 밤에 꿈에 엄마가 나왔대요. 그래갖고 서로 할 말 다 하고 끝낼 거 다 끝내고 진짜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한 번만 더 보고 싶더래요. 이게 그래가 절대 하지 말랬는데 한 번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버린 거죠. 이제 그 뒤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실이랑 꿈이랑 구별이 안 간대요. 그런데 자기 이제 꿈에서나 이런 데 보이는 게 엄마가 자기 살리려고 막아주면서 계속 다치고 있다고. 예. 제발 어찌 좀 해도 이러면서 막 우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는 건 전 거죠.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상한 놈이 그 말을 내뱉어도 어떻게든 내 몸에 한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이 큰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뭐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갖고 막 소금도 뿌리보고 팥도 뿌리보고 막 소금물도 형님 입에다 넣어갖고 뱉어버려 해도 뭐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일반인이 하면. 예. 이제 몸까지 이제 검은 연기들이 있던 게 얼굴까지 싹싹 올라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지역에 있는 무당집은 다 찾아다녀봐요. 네. 가면 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약하고 오세요. 돈 그치. 얼마 듭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람 절박한 게 보이고 그 사람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게 누가 봐도 그냥 보여요. 그 사람. 네네. 근데 저는 옛날부터 들은 게 있어갖고 그런 집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뭔가 말을 첫 마디가 우리가 겪는 그런 큰 고통을 먼저 말해주는 데가 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진짜 어딜 가봐도 그냥 와갖고 그냥 뭐 힘드냐 뭐 이런 것만 말만 하고 그렇게 한 3일을 좀 제대로 된 집 찾아보자 해갖고 막 이렇게 찾아 지냈는데 없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 3일 지나고 뭐 시간 지나면서 이 빙의된 사람이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네. 낮에는 이 그냥 검은 연기 같은 게 몸까지만 있다가 밤만 되면 얼굴까지 싹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해코지를 못해요, 이게. 근데 이 형 몸에 상처 낼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첫날에 밥 먹자 해갖고 좀 형님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갖고 자기가 스팸 굽는다 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느낌이 쎄갖고 가보니까 스팸은 안 썰고 자기 손을 막 어머. 막 그래갖고 또 막 그냥 발로 까가지고 막 그대로 병원 가갖고 막 꼬매고, 또 막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그런 거 한데 묵자 이라든 막 베란다 문 열고 막 넘어가려 그러고요. 막 줄 같은 걸로 목을 감싸든가, 가만히 있다가 돌진해갖고 벽에다 머리 박아프든가. 그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형님한테, 형님이 좀 정신이 있을 때, 형님 밤에는 형님 의자에 좀 묶어 놓을게. 저도 자야 되고 뭐 그새 무슨 일 할지도 모르고. 밤에 묶어 놓으니까 이게 또 이상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해요. 이제. 네네. 죽어야 될 놈이 살아있네. 네가 우리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러면서 또 막 목소리 막 바뀌어가면서요. 니 오래 못 산다. 곧 죽을걸. 이러면서 맨날 발버둥 치봐라. 니는 항상 밑바닥만 길기다. 이라고. 결정적으로 이게 진짜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게, 니 친구 니 때문에 죽은 거 아나? 이라고. 니 가족들 다 니 때문에 죽었네. 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네, 또. 약점을. 예. 막 이제 여기서 홀린다라는 게 뭐 헛것 봐서 홀린다라는 게 아니고, 네. 이 말을 뱉는 게 형님이 아닌 건지도 알지만 제가 이 형님을 해하고 싶은 거예요. 화나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진짜 홀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막 꾹꾹 참아냈죠. 그런 저는 뭐 원데이 투데이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빙의를 된 거는 처음 보지만 꾹꾹 참으면서 넘어갔죠. 그러면서 막 처음에 딱 대화를 시도하고 안 했던 게, 힘든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또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지 몸 바치갖고 저것만 한번 보여달라 하고 보여줬으면 이제 내 몸 아이가? 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 막 그렇게 제가 이제 정신과 막 다니고 있었으니까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우고, 어쨌든 막 그렇게 밤에 넘어가면서 며칠 동안 다보시 또 막 당집이랑 절을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또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은 더 처참했어요. 진짜 너무 처참했어요. 이게 진짜 좀비 영화 봐갖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백몽아, 시간이 없다. 백몽아. 네가 좀 해결 좀 해줘야 된다. 시간이 없다 하시고는 뭔가 좀 저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제 뒤에 뭔가를 딱 보시면서 그냥 구벅 인사하시고 사라지세요. 그러면서 뭐지 하다가 이제 장 깨고, 뭐 뾰족한 수는 안 나고 뭐 내가 뭘 할 수 있노,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이제 막 점점 이상 행동들도 보이고, 저도 그 당시 한 달가량 휴직계를 냈거든요, 일하던 네네. 곳에. 근데 그것도 시간도 다 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소개받았던 집으로 이제 가면서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형님,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이해하면서 들으라. 나도 이제 다시 일 가야 되고 이대로 있다간 진짜 둘 다 죽는다. 이 집 가서도 답 안 나오면 형님 오늘 바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하러 가자.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내갖고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정신병원에만 좀 있자. 이러니까 형님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알겠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간 집이 마산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일반 가정집인데, 주차를 하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와 할아버지 사이쯤 돼 보이는 나이대 분이 나오시더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코너 형님 멱살을 딱 쥐자고 어이구 미친놈아, 조상이 딱 해갖고 전마 몸 하나 빌리갖고 엄마 한 볼게 해줬더만 그거를 못 참아갖고 또 이 난내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아니, 느낌 이거 찐이다. 이거 진짜 찐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너 형님을 막 범죄자 끌고 가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보고는 니는 그 있어야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서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보더만, 니는 에휴 쯧쯧 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시간쯤 지났나? 이제 코너 형님이 되게 지친 기색으로 나오는데 온몸에 감싸고 있던 이런 검은 연기들 이런 것도 싹 다 없어지고, 우와. 오늘 했던 말투도 평상시처럼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무당분이 저한테 작은 식도에다가 날에 부적 같은 거 이렇게 감은 걸 주시더니 이제 네가 할 일이다 이러면서 코난 집에 가갖고 그 사진에다가 식도를 꽂고
이 부적에다가 네 피 조금 발라갖고 잠만 자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저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따지면서 물어보니까 그냥 하래요. 다칠 일 없다고. 인원 살리고 싶으면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어머님이 부탁받은 것도 있고 어머님이 제가 뭘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알겠다 해갖고 그냥 갔는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래가 그렇죠. 코나 형님한테 형님 예. 안에서 뭐 했노? 이래 물어보니까 형님이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3시간 동안 귀신한테 미친 듯이 쫓기는 꿈만 꿨대요. 눈 떠보니까 뭔가 몸속에서 얹힌 듯이 막 이렇게 있는 기분이 싹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밖에서 자라 했다고. 예. 백몽이니만 집에서 오늘 자라 하더라. 이러고. 그거야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분한테 들었단 말이니까. 알았다고 형님 집에 이제 내려주고 저는 이제 그 집으로 갔죠.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원래 사라졌던 연기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근데 평소에 들어가면 사라졌는데 그날은 야들이 집안에서 뭔가 나가려다가 막 튕겨져갖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하자라노 갈 거면 가지 뭐 와그라노 무섭잖아요 저는 이제 갑자기 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야들이 뭔가 도망치다가 뭔가 튕기듯이 다시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집 내려놓고 무당분이 이제 시키신 거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또 몸이 그때처럼 막 한기가 돌면서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막. 또 와이라노 아이고 미치겠네 싶었는데 이 느낌이 얼마 안 가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막 몸 상태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오는 길에 그 사왔던 붕대 가지고 그 칼이랑 손이랑 고정시켜가지고 그 방에 가갖고 사진에다 칼 딱 꽂고 이제 칼날 끝으로 제 손가락 살짝 따가지고 부적에 피 묻히고 한 몇 초 지났나 딱 그냥 기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절벽이 있는 공터에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보는데 제가 장군복을 입고 큰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거 낸데? 어쩌라노? 마! 해서 너 이래 하니까 옆에서 누가 제 손을 콕 잡으세요. 그게 코난 형님 어머니시더라고요. 백몽아 진정하고 여기 앉아라 이래 하는 거예요. 많이 놀랬지 이래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줌마가 코난 대신해서 크게 사과할게 이래 하길래 아닙니다 어머니. 이게 뭐 어찌 보면 쟤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근데 저 뭡니까 이러니까 저분은 네가 아니고 니를 잠시 빌려서 오신 우리 조상님이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코난이랑 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악기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저분이 우리 모자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 49제 전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려고 니를 빌려가지고 방법 가르쳐 준 겐데 네. 못난 아들이 이 못난 엄마 못 잊어갖고 방법을 어겨서 이 사단한 것 같다고 이런 일 경험하고 아줌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면서 계속 막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제가 이상해갖고 이래 댕긴데 어머니 왜 죄송합니까?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다치신 거 괜찮으십니까? 이러니까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근데 이제 진짜 혼자 남은 우리 코난이 두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아이고. 백몽아 마지막 부탁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래?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래 하니까 다른 건 없다. 어찌된 게 내 마지막에 흘러가는 기억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2가지 있던데 하나는 우리 코난이 태어났을 때고 하나는 코난이랑 백몽이랑 내랑 노래방 갈 때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니까 백몽이가 불러주던 백만송이 장미 들으면서 춤추는 기억이 나더라 이라더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줌마 예서 한번 불러줄 수 있나 이래. 아이고 어머니 가사가 근데 기억이 이래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만송이 그거죠.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천천히 춤추고 시작하는데 와 정말 그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꿈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도 해도 좋은데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엉어리졌던 한이랑 이제 남은 한이랑 미련 다 풀고 이렇게 가시려고 한 풀이 같은 모습이신 거예요. 막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들이 막 쏟아져 펑펑 울면서 노래 불렀죠. 이제 노래가 끝날 쯤에 이제 그 장군님이랑 조상님도 다 거의 다 정리하시고 어머님도 끝내시면서 갑자기 2분이 저한테 큰절을 하시는데 장군복 입은 그 조상님이 저한테 됐던 큰 어르신의 도움으로 그렇게 큰 별일 없이 갑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어머님이 저를 안으시고 백몽아 이 아줌마가 백몽이 한 번은 꼭 도와주러 올게. 그리고 진짜 염치 없지만
혼자 남은 우리 코난이 잘 부탁한다고. 백몽이도 앞으로 진짜 많이 힘든 일 많을 낀데 어떻게든 참고 견뎌내면서 잘 지내라고 하면서 잠을 깼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몸이 막 정말 그때도 안 좋더라고요. 이게 막 네. 몸이 정말 그냥 가위 눌린 거 마냥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막 정신 차리고 막 생각 정리하고 이러면서 손에 들어져 있던 칼 보니까 부적이 시커멓게 타 있더라고요. 예.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막 몸 이끌어 갖고 막 방 밖에 나가보고 이래 하니까 아무런 연가도 없고 기운도 안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끝났다 싶어가지고 코냥이 부르니까 코냥님이 얼마 안 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엄마가 꿈에 나와갖고 진짜 곱디고 온 한복 입어가지고 어디선가 나오는 백만송이 노래 소리에다가 얼마나 이 춤을 이쁘게 추시는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갔다 하더라고. 아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어머님 49제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다 하고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선생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화를 막 내세요. 그 무당 어디 있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몸인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네 옆에 그 차사 같지 않은 차사 있는 것도 뻔히 봤을 거면서 그 얘 너희들한테 돈 받드나 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마 지원자 갔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해결했는데 왜 안 받고 너희한테 맡겼는지 아나 이라. 그 행님의 조상님한테 신힘? 뭐라 해야 되죠? 그거 조금 받는 대가로 그렇게 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그 신기를 좀 받는 대가로. 예. 그러면서 그막 갈기갈기 찢어 죽이러 가야 된다면서. 어머. 어머니 뭐 다 해결됐고 뭐 저도 안 다치고 됐으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머리에 딱밤을 한 대 딱 때리시면서 니는 인생이 왜 이리 화려하노 이러면서 이야기는 끝내고 다 보는 무당이라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진짜 도와줄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갖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시다 간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강령술이 일반적인 강령술이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그쪽 코나 형님의 신이란 사람이 제 몸을 빌려서 가르쳐준 방법이고 이거를 정말 따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책임을 저는 못 집니다. 이거는 정말.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그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취지는 나쁜 취지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죠. 불러낸 거지만 그만한 대가는 거의 목숨값인데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그러니까 뭐 케바케일 수도 있죠. 이 상황이 이걸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봤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진짜 봤다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진짜 빙이 걸렸다 할 수도 있고 뭐 아무 일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 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일반적인 떠돌아다니는 강령술도 아니고 네. 실제로 저는 이것 때문에 큰일도 겪어보고 했으니까 정말 좀 경각심 가지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귀신 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고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통받으시는 봉다리님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쉽게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게 단순 재미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를 들었는데도 지금 어떤 일을 그렇죠. 겪는 과정까지 다 들려드렸는데도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너무 자기들 재밌거리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악플보다 그냥 댓글 하나가 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맞아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형님 오늘도 진짜 레전드를 또 쓰셨군요. 근데 더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할저씨라고 하나? 그 무당. 예. 와, 나는 또 찐이다. 이것도 제대로 만났구나. 운명이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신기가 탐나서 했던 거네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 되게 잘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무당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신기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욕심 가져요. 되게 좋은 기운 있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부자 그 좋은 슈퍼카를 본 것 마냥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 집 10채 준다 해도 그 신기 조금 받는 거 더 좋아할 걸 이러면서 일반 무당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그런 백무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애니메이션 중에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해서 1화에 나와요. 이 내용이. 어머니를 다시 보려고 강령술을 했는데 그 대가로 인해서 이제 뭐 팔이 없어지고 다리도 없어지고 막 이런 그거를 겪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령술이 아마 그거의 표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다시 만난다? 그거 자체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